심석희 선수가 국가대표 코치에게 4년 동안 상습 성폭행을 한숙현 선수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육단체장을 연임하려고 하는 것. 체육단체장들이 갖는 혜택과 권력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DLG 조승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파리올림픽도 끝나고 이제 패럴림픽도 다 끝나가서 사람들의 관심이 한참 올림픽에 쏠려 있다가 이제 종료가 되는 느낌인데요. 그거랑 별개로 지금 대한체육회라던가 배드민턴 협회라던가 굉장히 많은 이슈 파이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대한체육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종목 단체들도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혹은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2018년도부터 KBO 공인 선수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는 피파 공인 에이전트도 자격을 취득을 해서 점점 스포츠 쪽 업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법인 내에서 다른 변호사님들보다는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한체육회 관련된 영상도 찍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문제는 없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체육계 문제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어떤 체육계의 폭력 문제, 그리고 체육회나 아니면 다른 경기 종목 단체의 무능이나 비리 같은 문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옛날 엘리트 체육에서 이제 지도 방식으로도 그렇고 폭행이 성행해 왔다는 거는 좀 인지를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너무 옛날로 갈 것까지도 아니고 다들 잘 아시는 사건이겠지만 2019년에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심석희 선수가 이제 코치로부터 성폭력이랑 폭행을 당했던 그런 이슈가 한번 있었고, 심석희 좋습니다. 코스로 따라갑니다. 심석희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가 국가대표 코치에게 4년 동안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2020년 그 바로 다음 해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 트라이애슬론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 선수가 계속된 폭행과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폭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는 최근 안세영 선수 사건도 있었지만, 과거 이제 유명한 또 선수죠, 이용대 선수가 국제 도핑 협회로부터 이제 고의적으로 도핑을 회피했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자격 정지 2년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협회의 무능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리올림픽에서 굉장히 우리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올려가지고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차관도 그때 공항에 나와서 이렇게 선수들을 축하를 해주려고 회단식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공항에 나왔는데, 체육회 회장이 일방적으로 회단식을 취소를 해서 선수들도 약간 뻘쭘해지고 장관이나 차관도 그냥 와서 사진만 한 장 찍고 돌아갔던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고쳐지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그냥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뭐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이런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책임 있는 기관, 즉 대한체육회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도 있다, 이런 거를 일종의 나타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대한체육회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체육회라는 단체가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전신인 조선체육회부터 생각을 해보면 100년이 넘은 단체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설립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다만 현재의 대한체육회라는 이 단체의 그 설립은 2015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설립 근거가 나타나 있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전문체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 체육을 전문체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적으로 잘 지원을 하자, 이런 그 통합적인 체육 정책을 잘 지원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설립 목적인데요. 그 법에 나와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설립 목적과 별개로 숨어 있는 역할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게 국제올림픽위원회, 우리가 잘 아시는 IOC라고 하는 그 협회의 산하에 있는 개별국가위원회, 이제 NOC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의 조직이 대한체육회 밑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올림픽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림픽의 개최와 뭐 운영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일 거고, 여기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마다 각각 개별적인 올림픽위원회를 국가마다 하나씩 다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 개별 국가위원회는 어떤 조건을 지켜서 설립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게 이제 대한체육회의 산하의 어떤 일종의 조직으로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체육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역할과 국가올림픽위원회, IOC 산하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조직입니다. 왜냐?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역할과 현재 이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이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순되는 역할이기도 하고, 이걸 동시에 수행을 한다는 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인 형태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이 정부의 체육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과 개별 국가올림픽위원회가 통합이 되게 되었느냐,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결국 굉장히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1960년대부터) 이제 시작된 일인데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들한테 우리나라가 나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국가대항 스포츠를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 체육인, 엘리트 체육을 지원을 엄청 빠방하게 해가지고, 이 전문 체육인을 육성을 한 다음에 올림픽이 됐든 아니면 다른 국가 대항전이 됐든 거기에 출전을 시켜가지고 뭐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 봐라, 우리가 정말
예전에 어떤 못 살던 나라에서 이제는 스포츠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잘 사는 나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그 국위선양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로지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으로만 체육 정책이 결정이 되어 왔었고, 국가의 체육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국가대항전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과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에 이제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국위선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체육이라는 활동은 국민의 건강과 뭐 여가 선용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뭐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야지, 국위를 선양한다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된 그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이제 시선이 좀 담겨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거의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운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그런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는 거에 체육 정책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엘리트 체육 선수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 수준에 쉽게 도달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에 다른 학생들은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데 반해서 이 체육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제 훈련을 하는 그런 이제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어떤 체육 특기자만의 정책적인 이 지도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체육 특기자들은 정말 본인이 선택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실력이 성장할 수 있었고, 국제 대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세계적인 선수들과도 수준을 이제 겨룰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빠르게 실력이 성장하게 됐지만, 그 반대급부로 이제 일상적인 어떤 공부라던가 아니면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그런 시간을 다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라는 것이 과외 활동이 아니라 아예 하루 전체 일과를 차지하게 되어 버렸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전인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제 건강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으로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신체적 그 능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보통 이제 신체적인 절정기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많으면 20대 중반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이후의 인생에는 전문 운동인, 전문 체육인으로서 선수로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그 수준이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잘하는 선수들과 겨룰 수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진로가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뭐 정상적인 학교 수업도 받고 뭐 친구들과 놀고 이런 상황에서 자라왔던 사람이라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의 다른 진로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체육 특기자들 같은 경우는 오로지 할 줄 아는 것이 자기 종목의 전문적인 그 운동이었다 보니까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힘들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종목의 지도자 혹은 자기 종목의 체육 행정가라는 진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과학이 스포츠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스포츠의 지도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신체 작동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지도자들이 공부하지 않으면은 세계적인 어떤 지도법이나 교수법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학문적인 발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도 사실은 어떤 일종의 습관 같은 게 있는데, 어릴 때 이제
공부라는 것을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못한 이제 체육 특기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세계적으로 지도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경험으로만 내가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 운동이 잘 되더라, 혹은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식으로 배웠더니 내가 이제 좀 더 다 잘하게 되더라, 이런 본인의 경험에 한정해서 지도를 하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폭행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체육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손쉽게 폭행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지도를 하다 보니, 그러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폭행이 싫어서 조금 더 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점점 더 싫든 좋든 그걸 하게 되면서 능력이 함양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거를 폭행을 지도법으로 해서 지도를 하는 게 나쁘지 않구나, 이런 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많은 뭐 논문들로 분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한 선수가 본인이 은퇴를 하고 지도자가 됐을 때 또 자기가 가르쳐야 되는 선수들한테 어떤 전문적인 교수법,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수법을 학습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대로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심석희 선수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최숙현 선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협회나 아니면은 대한체육회에 결국은 선수가 견디지 못하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하시는 분들도 또한 선수 출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라고 인식 자체를 못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겨버린다던가, 이걸 강하게 지도자를 제재하지 못하는, 이게 형식적으로만 뭐 징계위원회나 이런 게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같은 집단이 됐다는 거죠. 이 지도자와 체육행정가가 서로 견제를 하고, 지도자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행정 쪽에서 견제를 하고, 또 행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지도자들이 이제 한마디 하고, 이렇게 좀 견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같은 선후배고 다 이런 같은 이제 집단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거를 이제 견제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 이제 심석희 선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 회장이 조재범 코치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이게 이 현장과 행정 조직이 그냥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만천하에 드러난 그런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이게 자정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게 올림픽 헌장의 남용이거든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체육회라는 거는 결국은 엘리트 체육 조직과 생활체육 조직과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 조직,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러면 필연적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공공기관이 되는 건데, 국가올림픽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이제 올림픽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올림픽 차터라는 올림픽 헌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올림픽 개별 국가의 올림픽 위원회는 이제 뭐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헌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뭐 개별 올림픽 위원회의 지위를 박탈한다던가 이런 내용까지 있을 정도로 그 개별 국가의 올림픽 위원회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게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를 선발하는 권한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에 이제 정부나 이런 외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순수한 스포츠인들이 겨루는 이 장에 이제 오점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개별 국가의 올림픽위원회가 독립성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는 정말 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대한체육회에 맞는 이야기냐 하면은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 대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 조직과 생활체육 조직과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가 합쳐져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조직은 다 다른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올림픽 헌장 그 규정을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만 적용이 되면 되는 올림픽 헌장의 규정을 그 체육회 자체의 독립성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남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그 올림픽 위원회의 위원장을 뭐 지정할 수 없다라던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을 뭐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 혹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대한체육회 같은 조직 규모나 아니면은 예산 규모를 따졌을 때는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준정부 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경영 평가도 받아야 되고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도 받게 되는 그런 빡빡한 이제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올림픽 헌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제 나중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결국은 그 반발에 못 이겨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엘리트 체육인 위주의 회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올림픽 헌장 규정에 보면은 개별 국가의 올림픽위원회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지정된 경기 종목 단체에서 선거인이 과반수 이상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 종목들로 구성된 그 선거인단이 꾸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사실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이제 적절한 비율로 운영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럼 생활체육에도 충분한 지원이 가야 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림픽 헌장 규정 때문에 엘리트 체육인 위주의 이제 정책이 수립될 수밖에 없고 또한 회장 선거 또한 엘리트 체육인들이 참가해서 선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엘리트 체육인 위주의 회장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법률에는 목적이 이제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조화롭게 지원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체육회 조직과 뭐 정관 이런 부분들은 다 엘리트 체육만 거의 위주로 지원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외부인이 수혈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의 개혁이 불가능하도록 올림픽 헌장을 방패 삼아서 일종의 체육인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한체육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1년 예산이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 5천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고 하면은 작은 뭐 인구 한 10만 정도 되는 지자체의 1년 예산이랑 맞먹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4,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4,500억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과천 시민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 일들을 이제 그 예산으로 이제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돈인 거고 그러면은 과천시장이 이 5천억 원, 4,500억 원이라는 돈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고 이제 과천시에도 이제 기초의회가 있어가지고 그 기초의회 의원들이 과천시장이 제대로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지 남용되는 예산은 없는지 버려지는 예산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이제 모토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이제 정부 지원금이 5천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그거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 혹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법은 그렇다면 이걸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준정부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좀 더 이제 정부가 관리를 빡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헌장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비슷한 규모의 공공기관이 받고 있는 어떤 통제를 이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해결될 방법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이 지금 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헌장 이슈는 과거부터 계속 이제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심석희 선수 사건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문체부 산하에 스포츠혁신위원회라는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스포츠계와 뭐 정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1차부터 7차까지 권고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 권고안의 큰 목적과 방향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제 전문 체육 위주였던 기존의 어떤 체육 정책을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조화로운 지원으로 변경을 하자. 결국 이제 체육 선진국들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스포츠 for all,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모토로 우리나라도 가야 한다, 이런 그 방향성을 7차에 걸쳐서 제시를 했고요. 1차 권고는 이제 스포츠 인권 보장을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관할을 하게 되는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곳이 문체부 산하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권고로는 그 학생체육의 정상화, 즉 과거에 이제 수업도 안 듣고 거의 이제 운동만 하는 그런 일종의 운동하는 기계에서 학생의 본분은 결국은 이제 수업이다,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전인 교육으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권고안을 또 냈고, 기존의 어떤 전문 체육 위주, 엘리트 체육 위주의 지원 사업을 생활 체육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가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6차, 7차 권고안이 전문 체육의 구조 개혁과 정상화. 여기서 했던 가장 핵심이 대한체육회와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해라, 이런 권고안을 제시를 했고요. 예상하셨다시피 이제 대한체육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많은 체육계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거기는 하겠죠. 올림픽위원회를 이제 분리를 해서 비영리 기구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스스로 이제 정부 지원금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고, 또 스스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마련해야 하니 굉장히 뭐 지금보다는 훨씬 힘든 그 사업을 수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발을 하는 거는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헌장 뒤에 숨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그 현상 때문에 모든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리를 하라고 권고안이 나왔고, 그렇지만 체육계에서는 그 반발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정부에서는 이 권고안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반발을 일정 부분 눌러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IOC에서 올림픽 헌장을 통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건 NOC의 업무와 역할에 있어서 어떤 외압에 굴하지 말고 명예롭게 일을 하라는 이야기지, 국가의 체육 정책을 뭐 체육인 마음대로 관리 감독 없이 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올림픽 헌장을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어떤 왜곡된 체육 정책 때문에 일부 훈련되지 않은 지도자 그리고 행정가들이 배출이 되어서 상호 견제가 불가능해졌고, 외부로부터의 혁신이 이제 수혈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그러면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와 분리하고,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는 그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올림픽위원회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의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철저한 그 정부와는 거리를 두는 비영리 기구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한체육회 이슈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사실 뭐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일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2024년 현재에서 지금 60년 가까이 지난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쉽게 바뀔 수 없는 일들인 것도 맞지만 결국은 지금은 체육인들 스스로가 좀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고 외부에서의 어떤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이슈가 있다면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